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일주일의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금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기분 좋게 오늘 한올이 많이 안 빠졌잖아요.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은 장이 그래도 안 좋았는데, 한올은 튼튼하게 버텨주면서 상승 마감을 또 했습니다. 아침 초반에만 살짝 하락이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쭉 올려주면서 내내 상승의 탄력을 이어가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빠질 때 잘 버텨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시장에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좀 부재하거나 바이오즈 측면에서 아니면 조금 그런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 때문에 빠질 때는 또 같이 훅 빠져주면 내가 비싼 주식을 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빠질 때 안 빠져주면 지금 이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회사의 주가라는 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가격대라고도 볼 수 있구나 라고 나름 제 생각대로 제 편한 대로 뇌피셜을 좀 굴리자면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품이 껴있는 종목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든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기거나 팔아야 할 분위기가 생기면 그 회사에 어떤 이유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거꾸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러면서 그 매도의 이유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키우다 보면 기관 자금들이나 아니면 신용매수 물량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 이제 거의 하한가로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던져버리듯이 나오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올도 최근에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한 번 쑥 빠질 때 마이너스 10%인가 빠질 때 있었잖아요. 그때 대거 물량이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풀렸을 때가 있었어요. 매도 세력으로. 그런 게 바로 신용 물량 같아요. 하한가로 던져버리니까 이 시장 가격으로 그 팔아야 할 물량까지 싹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주다 그러면 한 가격 틱에 1,000주씩 걸려있다면 10개 틱이 확 내려가 버리는 순간, 그러면서 다시 다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신용매수 물량이 나가기 시작도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 하락이 있으면 아무튼 오늘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한올은 끝까지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좋은 가격으로 마감을 했다는 건 그래도 지금 가격대면 나쁘지 않다. 나중에 시장이 다 좋을 때 한올은 지금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남들이 빠질 때 오늘 같은 장은 많이 빠졌는데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좀 살아나긴 했어요. ABL 바이오에서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의 기술 라이센스 인과 함께 지분 투자까지 단행을 하면서 그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잘 버텨줬고요. 그 중에서도 빠진 회사들 많았어요.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많이 빠졌고 하는 회사들도 많았는데, 중대형 바이오텍들은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 기분 좋게 마감을 하셨을 것 같고, 미국장이 지금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좀 심하게 빠지네요. AI 관련주들과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까지 들어서 빅테크들이 주가를 다 들어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급 자체가 워낙 너무 쏠려 있었고요. 저는 솔직히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모라 그러죠. 포모를 많이 겪었죠. 사실 빅테크가 계속 올라가고 나스닥 계속 올라가고 S&P 계속 올라가고 할 때 M7이라고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사올려서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됐는데, 저는 그때도 안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AI의 사이클을 제가 못 누린 건 맞습니다. AI에 대한 사이클을 저는 잘 못 누렸어요. 근데 일부 제 거 연금저축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펀드로서의 수익은 좀 누렸지만 개인 개별 투자로 종목 투자를 해서 AI 사이클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거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도 많이 기대를 하고 올랐을 텐데, 근데 저 같았어도 과거에 들어갔으면 뭐 충분히 일찍 들어가 있는 자금이면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건 일도 아니긴 할 텐데, 만약에 뭐 근 한 3-4달 전에 포모를 느끼고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갔다면 지금 아마 수익 실현 못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 같아요. 이래서 포모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투자는 외로워야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투자는 외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바보로 보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투자는 외롭게 해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로 다가와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포모를 느끼고 그냥 남들과 똑같은 뭐 테슬라, 뭐 아니면 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유명했던 그런 기업들을 샀다면 글쎄요. 잠깐의 수익을 2-3개월은 누렸겠지만 지금 못 빼고 아마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권이더라도 아마 아니야 할 거야, 아니야 하면서 미국 주식은 더 간다 하면서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앞으로 뭐 주식이 더 떨어질지 다시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조금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오르는 게 미국 주식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무튼 제가 느낀 건 투자는 외롭게 해야 된다. 이 외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 그 좋은 종목을 주변에 소개시켜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주변에 소개시켜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란 얘기도 아닙니다. 뭐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주가는 좀 다르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 계속 오르지 않잖아요. 좋은 회사인 거 다 아는데 10년 내내 오르진 않잖아요. 분명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쯤 우연치 않게 주변에게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떨어지면 이제 또 돈 때문에 이런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 안 시켜주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외롭게라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만 투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외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이 말이죠. 남들과 다르게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좀 포모를 이겨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투자 사고가 유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AI다, 빅테크다, 반도체다 다 갈 때 안 가고 있는 완전 소외된 회사들, 돈 잘 버는 회사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빅테크 주식을 투자를 안 한 이유는 그때 당시 코스피 한국 주식이 너무 쌌습니다. 미국 뭐 S&P 500이다, 나스닥이다, 전체 PER 수치나 PBR 수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오르기 전입니다. 뭐 2200~300대에 머물러 있을 때 너무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싸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한 제가 2-3년간 계속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도 국내 펀드 위주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2-3년 전부터 국내 펀드 위주를 계속 모았고요. 3-4년 됐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 펀드를 계속 모았고,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열심히 모았다는 표현입니다. 열심히 모았고,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은 좀 들러 올라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재평가가 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올해 한 7-80% 올랐나요? 그 정도 가까이 올랐잖아요. 60-7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펀드에서는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에 그 들어가 있는 빅테크 주식을 왜 못 샀냐면 코스피 위주로 사느라 못 샀고요. 결국은 뭐 결론이야 코스피가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계속 안 올라가서 제가 그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무슨 그 설명회 같은 걸 하는데 참석을 해서 따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바닥이고 안 올라가고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서 나도 웬만하면 포모를 안 느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포모가 오기 시작한다.
아니 이거 나스닥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거 고평가다 해도 계속 올라가고 코스피는 저평가다 해도 계속 안 올라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코스피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냐? 나도 포모가 온다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분께서는 나스닥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는데 더 오를 수도 있다. 그건 모르겠다. 근데 코스피에 투자를 하셔야 조금 더 오래 투자하실 수 있다. 심적으로. 나스닥 그렇게 고평가에 투자된 거 투자하면 물론 수익이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비싼 걸 사는 습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거는 뭐 들어가더라도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고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사실 미래가치 몇 년 거를 미리 땡겨와서 비싼 주식을 산다는 건 아무리 그 회사가 좋다 그래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싼 회사의 주식, 싼 그 지수, 그러니까 싼 국가의 지수를 사는 게 다른 투자를 하실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한 번만 참아보자 하고 계속 투자를 해 나갔더니 나스닥은 그 뒤로도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코스피가 더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선택을 했고 제 투자 철학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 설명회 안 갔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현명한 조언을, 투자 업계에 계시는 현명한 조언을, 듣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행동을 해야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미국 주식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글쎄요. 미국은 달러 기축 통화국이고 워낙 영향력이 세고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장담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뭐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라면 이런 뭐 시장 분위기나 뭐 다른 회사의 주가들 보지 마시고요. 그 회사에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고 그 회사의 CEO가 워낙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회사가 나중에 기술력도 좋고 그 기술력이 상업성도 좋아서 돈도 잘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모아가시는다면 나중에 답이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이 회사 솔직히 그냥 회사가 좋아 보여 사긴 샀는데 잘 몰라 아니면 글쎄 그냥 나스닥이 올라서 S&P가 올라서 샀는데 사람들이 좋은 종목이라서 추천받아서 산 거야 그러면은 글쎄요 그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위험한 게 어떤 회사든 A부터 Z까지 어떤 회사든 내가 공부를 하면 그 회사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이 회사 왜 안 올랐지? 하면서 주가가 막 바닥을 기고 있는 회사들 보면 이 회사 안 올랐지?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내가 드디어 발견을 했구나 하고 사게 됩니다. 사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럼 확신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 주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샀어. 근데 주식이 안 올라. 왜?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꼭 이 주가가 움직일 거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회사 다 알겠어. 근데 이 내용으로 주가가 오를까? 과연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산업이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CEO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개별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진짜 아예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제 자본의 0.001% 정도 하나?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접근하는 사이트 자체들도 너무 어렵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찾아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 자체가 너무 멀어서 이 회사가 소문으로는 대형세 회사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회사인 거 다 알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워낙 다들 좋아하고 만약에 자금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식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은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려면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런 회사를 공부하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누가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 투자는 이제 뭐 펀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좋은 펀드 들어가 있는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대형주 투자를 할 거면. 근데 뭔가 제가 다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서 그만큼의 더 큰 상승 여력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접근을 하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의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는 워낙 한올의 기술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투자를 하면 하겠어요. 제가 한올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굳이 같은 회사를 두 개, 아예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경쟁사를 투자했으면 투자를 했지, 같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투자한다는 건 제 리스크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워낙 한올에 저는 이제 많이 투자가 돼 있어서 이뮤노반트는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좀 멀리 하고 있긴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을 좀 보면 일단은 뭐 외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포모를 이겨내야 된다. 예, 사람들이 다 산다고, AI 좋다고, 로봇이 좋다고 할 때 정말 좋을까? 저게 수익이 될까? 당연히 성장 산업일 텐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미 대기업들이 수많은 자금을 때려 박았기 때문에 AI를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도 잘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저거를 수익화로 어떻게 연결시키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사실 뚜렷하게 내려지지 않아서 저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엔비디아 상승 사이클을 아예 못 탔죠. 엔비디아라는 좋은 회사는 그 데이터 뭐라 그러죠? GPU 자체를 납품하는 회사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도 저는 그때 당시 비트코인 때문에 워낙 비싸게 보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때 그 포모를 이겨내긴 냈어요. 그래서 저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엔비디아 왜 안 샀어? 이 바보야 해도 그래, 남들이 뭐라 하든 뭔 상관이야, 내 돈은 내가 굴리는 건데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저만의 철학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결국엔 다른 종목 다 비교해서 엔비디아도 못 먹었고 테슬라도 못 먹었고 또 있죠? 이것저것 많잖아요. 다 못 먹었는데 그런 주식 종목들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만날 텐데 그 종목들을 제가 다 어차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그건 포기한 거죠, 저는. 올라가는 주식들 많지. 내가 그 종목들 다 잡을 수는 없어. 그건 포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해서 나만의 길로 수익을 내보자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모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려면 투자 사고가 좀 유연해야 됩니다. 이게 고집이 생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원칙은 이제 고집이 있어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유연성이 있는 것 자체가 철학이 돼야, 투자는 좀 유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자체가 투자 철학이 좀 돼야 저는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 한 종목에만 집중 안 하고 다른 종목도 자꾸 발굴하려고 하고 다른 회사들, 싼 회사들 많네 라는 게 좀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만이어야 한다, 이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니까 난 여기다 몰빵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조금 유연하게 한올바이오 파마는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회사들, 싼 회사들도 좀 찾아서 여기 회사에다가도 좀 투자를 해놓고 해서 분산 투자를 좀 해놔야 이게 좀 다음에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만 평생 거래하면 제가 주식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무너지면 제 자산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세대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사고가 유연해야 다른 회사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시장을 보고 좀 느낀 건 그런 겁니다. 워렌 버핏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밀물일 때 수영을 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썰물이 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딱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 장의 상황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앞으로 더 간다 하고 사셨던 분들은 이제 밀물일 때 수영을 발가벗고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아이고 내가 발가벗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 하는데 나만 다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안 사면 바본데 왜 안 사? 이거 거품 아니야? 이거 고평가 아니야? 얘네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결국은 썰물이 되면 그런 비싼 종목들은 빠지는 날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면 과거 60년, 70년, 80년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전통적인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 가치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유명한 투자자들이 수십 번을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걸 책으로 써낸 것들이 다 책이고요. 저는 책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읽었는데 경험을 저는 많이 해보진 못했고, 그 책 속에서 읽어서 혹시 그런 고평가된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게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안 해봐서 그러니까 못해요, 그런 거를. 고평가된 주식을 사겠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 좋아, 이 회사밖에 없어, 앞으로 이 회사가 다 독점할 거야 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평가가 돼 있으면 회사 좋은지 알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이걸 왜 사야 되지? 비싼데 왜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안 읽었으면 저도 샀을 것 같아요. 안 들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정말 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런 거품이 좀 빠져가는 시기에 내 자산은 좀 방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오늘도 느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드는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금방 값어치가 올라가더라도 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빠지거든요. 근데 좀 싸고 좋은 기업들을 사다 보면 이게 그 기업이 가치를 받기 전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희노애락을 다 겪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변동폭이 많이 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제 가치를 받기 시작하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을 좀 오래 누리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고평가된 주식들을 좀 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워렌 버핏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이 멘트가 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최근 주가 분위기를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올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오타 그냥 넘어갈게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올이 전통제약사인지 바이오테크 기업인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느낀 거는 이제 바토클리맙에 대한 상업화 이야기, 그다음에 IMVT1402가 내년부터 발표가 기대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 완료 이후 내년에 임상 2상 도전,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내년까지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IMVT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이제 일본으로까지 기술 수출이 가능하고, 물론 중국도 할 수 있겠죠. 판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올이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로 인식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 주식 가격의 변동을 보면서 이 상황인데도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바이오주가 수급이 많이 들어온 영향도 있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한 12월 11일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바이오 회사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12월 11일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일단 이런 거에 주목을 받고 주식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테크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바이오테크 회사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지금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든 모든 증권사들이, 주식 상장사들이 다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분기 보고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분기 보고서를 오늘 냈죠. 그리고 나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가 안 났나요? 기사가 검색해서 봐야겠네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거 조선비즈 거 기사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R&D 투자 비중 20% 높아. 그러니까 매출 증가 이런 거는 이제 영업이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뭐 하늘바이오파마의 가치 중에 이 영업은 거의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 R&D 투자 비중에 대해서 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R&D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건 이건 바이오테크 회사들이거든요. 예, 전통제약사들은 판매만 구축에 바쁘지 R&D 투자를 매출의 20-30%를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예,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시면 지금 매출의 많은 부분을 지금 보시면 지금 2022년엔 이 그림을 보시면 2022년에는 1년에 215억 원을 R&D 투자를 했고요. 그걸 이미 3분기 만에 이번에 넘어섰어요. 260억이잖아요. 지금 벌써. 그죠? 그러니까 4분기까지 하면 내년 R&D 비용을 넘길 것 같습니다. 하늘바이오파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제 넘기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좀 N방으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하늘바이오파마가 이제 뭐 신약 개발 성공이다, 뭐 불가피하다, 오랜 관점인데 하나 흑자를 내면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속 지난해는 26, 364억까지 늘어났고요. 2022년은 215억.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연구개발비 투자가. 그러니까 하늘바이오파마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 돈이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거면 신약 개발에 정말 진심이고,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투자할 만큼의 돈을 이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돈이 모두 R&D 비용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월이 다행인 건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일어난 돈에서 연구개발비로 땡겨 쓰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로열티나 마일스톤은 다 이제 영업이익이다. 이건 다 그냥 현금이다. 그냥 들어오는 순간 다 현금이다.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매출이 워낙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저는 유상증자에 걱정이 없는 바이오테크 회사지만 유상증자에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알테오젠이다 ABL 바이오다는 이제 계약 금액들이 이제 커지고 계약 금액도 몇백억 원씩 수령을 받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로열티도 수령을 받고, ABL 바이오도 나중에 마일스톤을 수령을 받을 거고,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신약의 가치도 있지만 이 회사가 더 이상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손을 벌리지 않은 기업이겠구나라는 재무적인 안정성,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위험성 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도 지금 순수하게 매출로 이미 다 R&D 비용까지 메꾸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런저런 판관비까지 내보내고도 영업이익이 조금이지만, 소량이지만 몇십억 단위지만 좀 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오는 로열티나 마일스톤은 이제 다 영업이익 현금 흐름으로 잡힐 거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 그렇게 로열티로 받는 것에 대한 할인 요인이 없는 거죠. 이 회사는 로열티 받으면 여기서 이거 나가야 되고 저기서 저거 나가야 되고, 물론 한올이 나중에 로열티도 받기 시작하고 현금이 풍부해지면 R&D도 더 해야 되고 어느 회사에서 물질을 사올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 다 잡히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충분히 영업이익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매출이 나고 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공시를 다 자세히 보진 못했고 이제 살짝 중요한 거, 시간이 없어서 살짝 중요한 것만 이제 좀 봤거든요. 여기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 좀 본 게 이거 뜻밖이네 하고 봤던 게, 이게 아마 지난 반기 보고서에도 아마 적시가 돼 있긴 돼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는 잘 못 봤고요. 이 탑업인 출자 현황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카이진이라는 회사. 잠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회사 아닌가요? 카이진. 어디서 들었더라? 생각을 해보면 2025년 4월 25일이니까 지난 반기 보고서에서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제가 그때는 잘 무슨 회사인지 몰랐는데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카이진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이 회사의 기술을 사갔다고
뉴스가 났죠. 한올바이오파마 출신의 회사가 출신의 사람이 미국에 창업을 했고 그 창업이 차세대 FcRn 저해제로 이제 지속성도 늘어나고 하는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셀트리온이 대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에 사갔다고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 회사가 이 카이진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21억 원가량을 미리 사전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 지분율이 높진 않아요. 0.00%니까 뭐 거의 이게 뭐 계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없긴 없어요. 없긴 없는데 아무튼 이 카이진이라는 회사의 지분도 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올도 거기에 주주다. 카이진의 주주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일단은 아무튼 이제는 바이오테크 회사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자금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오늘 같은 하락장 보세요. 다른 종목들 많이 빠졌죠. AI 주다, 뭔 주다 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 주들만 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내 자금이 어제 미국 시장 보고 오늘 아침에 빠져나갔다면 어제 미국 시장 하락폭이 너무 커서 무서워서 오늘 아침에 다 빠져나갔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폭이나 내 돈을 지켰다는 그 안심감 아니면 오늘 다 빠져나갔다면 무서워서 빠져나가고 이제 더 많이 떨어진 종목도 샀을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진 종목 사면 또 그게 더 떨어져요. 한올은 또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반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분위기에서 한올이 지금 잘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 자금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갈아타고 어찌고 하면 잘 자라나는 나무까지 꺾어서 썩은 나무에 거름으로 쓰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 같다. 꾸준히 기업과 함께 마라톤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뛰는 마라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42.19km를 연장 달리라고 해봐요. 훈련 안 한 사람이. 그럼 뛰었다가 쉬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달리기도 하고 다시 쉬었다가 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막 달려요. 근데 그 산업이 성장성이 딱 막혀요.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근데 좋은 기업이면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다른 산업에 뛰어들어서 뭔가 자꾸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그 확장 사이클에 따라서 또 매출이 또 올라요. 기업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기업과 동행하는 것, 투자자들이 동행하는 것을 마라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좋은 회사의 주식이 투자가 돼 있으면 20% 30% 먹었다고 가지를 싹둑 잘라서 본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많이 떨어진 계좌에 돈을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서 타면서 그 좋은 나무에서 자란 가지를 그 썩은 나무에 거름으로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물론 그 회사가 좋은 회사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셔도 돼요.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니까. 근데 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주가는 많이 빠졌고 평단이나 낮춰야겠다 하고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좋은 회사 팔고 그 주식 사는 습관이 들었다가는 내 계좌는 점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 특히나 한올바이오파마의 지금 상황인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몇 달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얼마나 오래 들고 가냐. 그러니까 얼마나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모으고 오래 들고 가냐의 싸움이다. 이제 뭐 팔면 이제 뛰어내리면 이제 다 이상 올라타려고 해도 그러니까 만약 가격이 떨어져서 난 더 살 거야 라는 막 용기가 있으시다면 난 평단 올라가도 상관없어. 난 더 살 거야 하는 걸 잘 하시는 분이라면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팔고 나면 그 회사를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팔고 나면 더 이상 가격이 떨어져도 불안해서 또 못 사요. 왜냐하면 내가 샀던 가격은 평단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3만원에 들고 있던 걸 4만원에 다시 사라 그러면 사람 심리가 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요. 많은 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갖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꾸준히 잘 모으고 주식 수를 늘리고 이 말입니다. 주식 수를 늘려서 얼마나 오래 잘 들고 가서 한 올의 마라톤을 같이 뛰어가느냐. 제가 맨날 마지막 멘트가 그거잖아요.
같은 주주로서 한 배를 탔으니 이 나룻배가 항공모함이 될 때까지 꾸준히 잘 운전해 나가 봅시다, 주주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의 자금이 한올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종목이든 전 투자 철학이 다 똑같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많이 모으고 오래 들고 가냐, 좋은 회사일 경우에는 누가 얼마나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많이 모았고 오래 들고 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주식의 수익이라는 거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걸리겠지만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은 반대로 더 가난해질 겁니다. 빨리. 그것도 속도가 빠르게. 근데 나는 천천히 갈래 하고 시간을 길게 보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부자 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반대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투자를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 한올바이오파마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산이 불어나는 걸 느끼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사놓고 기다리면 좋은 회사는 오르는구나도 느끼실 테고, 아, 이게 빨리 사고 팔고 하다가는 이 상승 다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뛰어내릴 수가 있겠구나. 수익률이 낮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올이 다 무조건 오른다 이 말은 아닙니다. 투자 판단 여기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책임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요. 돈이 허락이 된다면 꾸준히 모아갈 거고요. 그리고 한올은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펀더멘털의 변화가 이제 12월 11일을 기점으로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그때 무슨 내용이 발표가 될지.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12월 11일 전에 이뮤노반트가 한올한테 데이터를 주고 우리 성공했어 라는 데이터를 한올한테 미리 줘서 공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뮤노반트가 지금 로이반트가 인베스터데이를 그렇게 기대하고 한 번에 빵 터트리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한올한테 데이터를 톡 넘겨줘서 그거를 행사의 분위기에 좀 초를 친다 그럴까요? 미리 입방정 같은 느낌으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인베스터데이 할 때쯤 해서 넘겨주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12월 11일 날 인베스터데이 때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질문은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홈런왕님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받았고요. 밤늦게 이렇게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청원참여님께서 비리디안 TED 치료제도 SC로 개발해서 내년 3상 끝난다고 봤는데 이것도 한올의 위협이 되나요? 기전이 태페자랑 같던데요. 그러니까 태페자랑 같은데 SC로 개발된다 그래서 부작용이 사라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 청력 소실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한데 그게 SC 제형으로 바꿨다고 사라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데이터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작용이 많이 개선이 됐다, 청력 소실이 많이 낮아졌다 이러면은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전 자체가 SC로 바꾼다 그래서 부작용 위협이 낮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부작용이 없어질 수가 없는 기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나다님께서 1402 파트너로 안 두는 이유, 중국의 파트너를 안 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바토클리맙 개발했던 회사가 아이메로프로바트 1402번을 같이 개발하는 게 이뮤노반트처럼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 절차 때문에 1402를 기술 수출을 하버 측에 하는 게 이득인 건 알지만 하버와의 신뢰관계가 좀 깨져서 1402를 다른 데에 팔아야 되나? 라는 거를 좀 고민하는 단계일 것 같고, 구체적인 거는 뭐 회사 내부 사정이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1402를 일부러 파트너를 안 두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술 수출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알맞은 회사를 찾으면 하겠죠. 예. 바토클리맙에 대한 해결이 좀 안 돼서 그게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콜리님께서는 뭐 임상, 이상이 가장 난이도가 있고 실패 확률이 가장 높다. 뭐 성공 확률 20-30%인데 임상 이상도 안 된 물질을 경쟁 약물로 보게 되면 이거 그거 말하는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나다님께서 그레이브스병 이상 후 조기 승인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그레이브스병 2027년에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고 FDA 승인 신청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고 승인 받을 때까지도 좀 시간이 걸려서 2028년 이후에 늦으면 29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28년 이후에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조기 승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가속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희귀질환이라서 FDA에서 가속 승인까지 해주면 땡큐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뭐 제 예상은 예상이야 할 수 있는데 뭐 예상은 그냥 다른 절차와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예, 그런 거 괜히 기대했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원래 안 될 거였는데 나만 기대했다 안 되면 나만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민짱님께서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 오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제가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덕분에 많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운독수리님께서도 덕분에 장기 투자에 큰 도움을 받고 투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 아니고서도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모리 800만원님께서는 또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25,000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언제든지 저에게 큰 힘이 돼주시네요. 제가 일에 지치고 방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실 좀 체력이 많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해주시는 분들과 이렇게 댓글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황희탕님께서는 비유를 되게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CD4와 CD4L 조절에 의한 질병 치료는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정성은 에이프릴바이오가 많이 개선이 됐대요. 혈전 같은 부작용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을 해봐야겠죠. 해보고 나서 데이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뭐 경쟁사다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요 댓글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코미님께서는 분석이 너무 좋아서 역주행으로 다시 듣고 계시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칭찬이시네요.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주업이 일주일에 뭐 거의 한 달 내내 출근할 때도 있고요. 좀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공부는 공부대로 하겠고 저는 하늘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그래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후원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것들 덕분에 진짜로 많은 힘을 얻고 이렇게 힘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염치 없지만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그래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그런 게 힐링이에요. 숫자 올라가는 거. 이게 뭐라고? 숫자 올라가는 게 저에겐 큰 힐링입니다. 관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힘을 내주시는 분이 있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 도움 주시는 분도 있고 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고, 슈퍼땡스 도움 주신 분들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은 제가 좀 못 찍을 것 같고, 제 본업이 있어서 못 찍을 것 같고, 일요일에 아마 월요일 시작하기 전이니까 일요일 저녁에는 한번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일요일에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